안녕하세요, 노영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갈비찜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갈비찜은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제 갈비 손질할게요. 갈비는 지금 뼈 방향은 이 방향이에요. 뼈하고 반대 방향으로 칼집을 넣을 거예요. 그래야 속에 있는 핏물도 잘 빠지고요. 그 다음에 익을 때 간도 잘 배어들고요. 그래서 칼집 넣을 때는 뼈에다 닿게 넣어주세요. 그래서 칼집 넣고 이제 흐르는 물에 담가서 30분 정도 핏물 뺄 거예요. 갈비는 이렇게 물에만 담가놓고 핏물을 빼는 것보다는 물을 이렇게 틀어서 물이 졸졸졸졸 넘쳐 흘러나가게 하는 게 핏물이 훨씬 더 빨리 빠져요. 중간에 물을 바꿔주지 않아도 되고 이렇게 해서 한 30분 정도만 핏물을 빼주세요. 이제 핏물 뺀 갈비 냄비에다 담고요. 애벌 삶기 먼저 할 거예요. 물을 충분히 잠길 정도로 부어요. 끓기 시작해서 5분 정도 삶을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핏물이 떠오르면서 끓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한 5분 정도 끓여서 겉이 허옇게 될 정도로 그렇게 삶으세요. 그런 다음에 이걸 다 쏟아서 다시 한번 깨끗이 씻어서 삶을 거예요. 이렇게 갈비 전체가 허옇게 되고 이 사이 칼집 넣은 데까지 약간 허옇게 될 때까지 삶았어요. 이제는 씻을 거예요. 불 끄고. 이제 이렇게 애벌 삶은 갈비를 물 따라내고 씻을 거예요. 지금 보면 냄비가 엄청 지저분하잖아요. 그래서 먼저 냄비를 먼저 닦으세요. 이제 냄비를 깨끗이 닦고 나서 갈비뼈 요 끝에 갈비 칼집 넣은 사이까지 깨끗이 한 번씩 닦아주세요. 여기에 핏물이 뭉쳐져서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냄비에 담아요. 그래서 갈비를 깨끗이 다시 다 씻었어요. 갈비 씻은 거를 다시 냄비에다 넣고 양파는 더 이상 잘게 썰지 마세요. 반 잘랐고요. 그 다음에 대파잎, 그 다음에 이건 수삼, 저희 냉동실에 넣었던 거라서 색깔이 그런데 수삼 없으면 안 넣으셔도 돼요. 이거는 누리내를 제거하고 아주 은은하게 수삼 향을 내기 위해서 넣는 거고요. 그 다음에 통후추 넣고 물 부어서 삶을 거예요. 저는 끓기 시작해서 30분 정도 삶을 건데요. 우리는 흐물흐물하게 익은 갈비찜이 좋아요. 그러면 삶는 단계에서 더 삶으세요. 뭐 40분을 삶든 50분을 삶든 여기에서 부드럽게 삶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양념을 할 거기 때문에요. 그냥 씹히는 맛이 좀 있는 갈비가 좋다 할 때는 끓기 시작해서 30분. 그 다음에 조금 흐물흐물한 갈비찜이 좋다 그러면 끓기 시작해서 한 50분 정도 삶으시면 돼요. 갈비를 삶는 동안 갈비에 들어갈 양념을 준비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단맛은 배하고 파인애플로 내기 때문에 배하고 파인애플 먼저 준비하고요. 재료들이 예를 들면 파라든지 마늘 이런 게 다진 게 돌아다니면 깔끔하지 않아서 저는 배하고 파인애플하고 그다음에 마늘, 대파, 양파 다 즙내서 쓸 거예요. 효름에 갈기 위해서 약간 잘게 썰어주고요. 착즙기가 없으시면 그냥 믹서에다 가시면 돼요. 믹서에다 갈아서 반드시 면보에다 받쳐서 쓰셔야지 그대로 쓰시게 되면 텁텁해요. 그래서 이런 과일즙하고 이 양념이 들어간 즙을 한꺼번에 만들 때 넉넉히 만들어서 한 배분씩 냉동해 두시고 쓰시면 되게 편해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착즙기에 내릴 거예요. 저는 지금 착즙기에 즙 나오는 곳에다가 고운 채를 하나 받쳐놨어요. 혹시라도 찌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돌리고 모든 재료를 다 착즙해 주세요. 이제 이렇게 해서 즙을 다 냈어요. 이렇게 삶으면서 거품이 떠오르는 것들하고 기름은 계속 걷어 주셔야 돼요. 한 번 걷고 안 걷는 게 아니라 뜰 때마다 중간중간 한 번씩 걷어 주세요. 꼭 그래야지 나중에 음식이 완성됐을 때 음식이 깔끔해요. 이제 부재료 무부터 손질할게요. 무는 진짜 달고 맛있어서 특히 갈비찜에 들어가 있는 무는 정말 맛있어요. 그래서 먹기 좋게 자른 다음에 모서리를 돌려 깎을 거예요. 모서리가 그냥 있으면 들어가서 요 각진 부분들이 끓으면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여기가 부서져요. 그래서 국물이 걸쭉해지고 지저분해지거든요. 그래서 요 모서리를
깎아줄 거예요. 이 부재료로 뭐 당근을 넣으시거나 그런 거는 기호에 따라서 넣으셔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여러 가지 채소가 들어가는 것보다 무하고 표고버섯 들어가는 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무는 이렇게 돌려 깎았고요. 표고버섯 손질할게요. 표고버섯은 요 안이랑 갓이랑 다 흐르는 물에 씻었어요. 갓하고 요 가장자리 부분은 이렇게 잘라내세요. 그런 다음에 갓에다가 칼집을 넣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들어가서 졸여지면 그냥 전체적으로 시꺼먼 느낌인데 칼집이 들어가면 약간 허옇고 더 진하고 해서 보기에 너무 시꺼먼 것보다 훨씬 더 식감이 있어 보여요. 그다음에 이따 그릇에 담을 때 잘라서 담을 거기 때문에 아예 썰어 놓으세요. 그다음에 이제 밤은 껍질 벗겨서 이렇게 물에다가 쓰기 전까지 물에다가 담가 놓으세요. 그냥 놓게 되면 색깔이 약간 변하기도 하고 마르기도 하고 해서 보기 싫어요. 그래서 이제 대추를 손질할 건데요. 대추는 은은한 단맛을 내는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돌려 깎고 씨를 발라내고 넣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대추가 뭉개져서 먹고 싶은 생각 안 들어요. 그래서 요 끝을 대추 단맛이 우러날 수 있게 요 끝을 이렇게 잘라주세요. 이제 고명처럼 쓸 은행인데 은행은 기름에 볶아서 소금을 뿌려서 속껍질 벗겨 놓을 거예요. 지금 후라이팬에다 기름 둘렀고요. 은행을 여기다 넣고 가만히 두시면 안 돼요. 이렇게 흔들어 주셔야 돼요. 이제 이렇게 속껍질에 금이 툭툭 가기 시작하면 소금을 좀 넣어주세요. 다시 이렇게 돌려줘요. 이 은행들이 아까는 약간 불투명한 느낌이었었는데 약간 맑은 느낌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키친타올에다가 쏟아서 껍질 벗기시면 돼요. 이렇게 키친타올 위에다가 얘를 쏟아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문지르면 연두색의 은행알들이 빠져나와요. 보이시죠? 이거 도마 위에다가 쏟으시면 안 돼요. 도마에 기름 묻기 때문에 저처럼 이렇게 그릇을 놓고 그 위에다가 해주세요. 그래서 고명으로 쓸 은행까지 다 준비됐고요. 이제 갈비 끓는 거를 한번 볼게요. 이제 이렇게 해서 30분 삶았고요. 갈비를 건지고 국물을 젖은 면보자기에다 받칠 거예요. 갈비 삶은 거는 일단 건져서 볼에다 담아 놓으세요. 이걸 한꺼번에 면보에 내리면 이게 툭 떨어지면서 국물이 튀어서 될 수 있거든요. 이 국물을 이제 젖은 면보자기를 깔고 그 위에다가 받쳐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걸러서 지금 이 국물에 보면 기름기가 거의 안 보여요. 그래서 이거 짜지 마시고 그대로 물 조로록 육수 흘러내려오게 둔 다음에 그냥 없애세요. 얘를 짜시면 기름이 함께 나와요. 그다음에 저는 냄비를 한번 다시 씻을게요. 이제 건져 놓았던 갈비 다시 냄비에다 넣을 건데 간혹 칼집 넣은 사이에 국물 낼 때 넣었던 삶을 때 넣었던 통후추 같은 게 끼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 빼내시고 냄비에다가 담아주세요. 그리고 이때 무하고 대추하고 밤하고 다 넣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육수를 잠길 정도로 붓고 아까 과일즙 내놨던 거 여기다 같이 이제 부어줘요. 그리고 아직은 간장을 넣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또 20분 정도 끓일 거예요. 설탕이나 뭐 파마늘 다진 거 이런 건 넣지 않아요. 이미 다 갈아서 들어갔고 배하고 파인애플하고 단맛을 내는 역할을 하고요. 파인애플은 연육작용이 있어서 고기를 더 부드럽게 해요. 이렇게 해서 이제 20분 동안 끓일 거예요. 이렇게 중간중간 거품을 거두면서 20분 끓기 시작해서 20분 끓였어요. 그래서 이제 재료들이 국물 밖으로 막 드러나기 시작을 했고요. 이때 표고버섯 넣고 지금 이제 간장을 넣을 거예요. 그동안은 간장을 안 넣고 졸이기만 한 거거든요. 표고버섯이 밑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국물에다 한 번씩 적셔주고 이제 간장을 넣을 거예요. 진간장. 진간장 넣고 국물이 약간 남을 때까지 한 20분 정도 더 졸이시면 돼요. 그냥 센 불에서 계속 졸여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재료들이 국물 밖으로 벗어나기 시작했을 때는 속뚜껑이라는 걸 만들어서 덮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위에 있는 재료까지 밑에 있는 국물들이 이렇게 자꾸 끓어서 넘쳐 올라오기 때문에 일일이 국물을 끼얹지 않아도 위에 것까지 간이 잘 배요. 종이 호일에 이렇게 구멍을 조금 내시고요. 재료에 착 닿게 덮어주세요. 이렇게 위에다 덮으시면 아무 소용없고요. 재료에 닿아야 돼요.
이렇게 뭔가 덮여 있으면 끓어 넘치려고 하는 성질 때문에 자꾸 국물이 위로 올라오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위에 있는 갈비까지 다 간이 골고루 배게 돼요. 이렇게 해놓고 가끔 이렇게 냄비를 흔들어서 바닥에 눌어붙지 않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한 15분 졸이고 나서 다시 뚜껑을 열어볼게요. 이제 국물이 많이 졸았고요. 밥하고 같이 먹을 거면 국물이 조금 더 있어야 되고요. 밥 없이 그냥 이거를 메인처럼 먹을 거면 국물이 조금 더 졸여져도 되고요. 그래서 걷어내시고 꿀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참기름 둘러주시고요. 이렇게 흔들어 주세요. 그래서 이제 국물 조금 밥에다가 비벼 먹을 수 있게 국물 조금 남겼고요. 바짝 더 졸이고 싶으시면 바짝 더 졸이셔도 돼요. 최소한 이 정도 국물보다 더 있으면 간이 안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릇에 담아 볼게요. 그릇에 담을 때는 그냥 통으로 담지 말고 사실 우리가 먹을 때 갈비뼈가 끓이는 동안은 갈비뼈가 중요해요. 뼈에서도 맛있는 맛이 우러나오기 때문에. 근데 그릇에 담을 때는 갈비뼈가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서 담는 게 우리는 포크 나이프를 쓰는 식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고요. 먼저 곁들임 재료부터 같이 담을게요. 그래서 무 1인분에 2개씩. 그냥 이런 거는 따로따로 1인분씩 담아내시는 게 먹기 편하고요. 그냥 편하게 가족끼리 그냥 함께 드실 거면 그냥 한꺼번에 담아내셔도 되는데 먹기는 따로따로 담아내는 게 편해요. 갈비를 뼈에서 이렇게 분리해 주세요. 분리하고 그다음에 아까 칼집 넣은 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먹기 좋게 썰어 주세요. 그렇고 이렇게 담으면서 뼈하고 살 사이에 붙어 있는 지방 같은 거는 잘라내시고 담는 게 먹을 때 편하고 좋아요. 그다음에 대추도 얹고 국물을 살짝 끼얹어 주세요. 그다음에 은행 투하를 고명처럼 얹어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일단 1인분이 담겨졌어요. 오늘 갈비찜을 준비했고요. 저 어렸을 때는 갈비찜은 겨울에 설날 때 한번 먹을 수 있는 그런 메뉴였던 것 같아요. 갈비찜은 밥하고도 같이 먹을 수 있지만 뭐 그냥 이게 그냥 일품 요리 메인이라 생각하고 드실 수도 있거든요. 따뜻한 봄이 오길 기다리는 마음으로 준비합시다. 건강하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이제 갈비찜 드세요.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너무 부드러운데요? 네, 오늘 갈비는 그렇게 기름기가 많은 갈비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도 부드럽고 맛있네요. 다 맛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들어가 있는 게. 누가 너무 부드럽게 삶아지고. 저는 사실 이 대추를 잘 안 먹는데 대추에 양념이 딱 들어가가지고 이게 입에 넣는 순간 씨만 쏙 빠져나오거든요. 네. 너무 맛있어요. 너무 부드럽고 대추의 단맛이 이제 전체로 다 하고 퍼져 있어가지고 네. 그 달큰한 맛이 너무 재밌게 다가오는. 네, 네. 그러니까 여기에는 설탕은 전혀 들어가지 않고 과일로만 단맛을 낸 거고 맨 나중에 약간 윤기 나라고 꿀 조금 넣은 거거든요. 자연에서 온 단맛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표고버섯이 진짜 양념하면 진짜 고기 같아요. 지금 너무 고기 같은 거예요 지금 먹는데. 갈비찜 할 때 압력밥솥에 많이 하잖아요. 압력솥. 솥. 네, 그걸로 하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고도 이렇게 부드럽게 나오는 네, 게 네.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고기가. 잘 먹습니다. 감사합니다.